2차시 방과 후 수업 지도의 종류와 장단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과 학습 계열은 말 그대로 수학, 과학, 영어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것들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어떤 선생님 개인만의 재능으로 보이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담임으로서 다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공모 사업도 사실 잘 없을 뿐더러 내가 예를 들어서 수학으로 아이들한테 보드게임으로 수업을 하겠다, 이런 걸로 방과후 수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예산을 줘라 라고 요청했었을 때에도 당선 가능성이 사실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분들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 방과후 강사들과 내용이 조금 겹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죠. 어떠한 특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어로 관련된 방과후 수업을 할게요. 그러면은 다른 방과후 강사들의 자리를 내가 뺏는 모습이 돼버리고, 수학 보드게임 같은 경우도 방과후 수업으로 이미 강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예체능 계열 중에서 체육입니다. 이런 경우는 교사들이 지도하는 경우를 저도 꽤 많이 봤는데, 이거의 단점은 수업 차시당 지도해야 될 학생 수가 체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야구를 지도하는 경우에는 평균 20명 이상이 되겠죠. 축구 같은 경우도 20명 이상, 피구도 최소 15에서 많게는 30명까지 지원을 하는데,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생들을 내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도 피구를 지도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30명씩 지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피구 수업을 굉장히 좋아하고 체육을 좋아했기 때문에 1년 넘게 한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방과후 수업이 체육에 관련된 수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장을 사용하건 체육관을 사용하던 그런 장소적 제한점이 있습니다. 겹쳐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수업보다 힘듭니다. 우리가 평소에 학교에서 체육 수업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방과 후에 내가 한 차씩 강사료를 더 벌겠다고 체육 수업을 하는 거를 별로 저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예체능 계열 중에서 미술인데 공예 관련된 재능이 있다면 가능하겠죠. 요즘에 가죽공예, 스케일 자수, 뜨개질, 목공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 이거는 방과 후 강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수요가 적다라는 게 치명적입니다. 자, 선생님은 앞으로 뜨개질을 가르칠게, 방과 후에 할 사람들 모여라 했었을 때 뜨개질, 스킬 자수 아이들이 안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학생 수요가 적기 때문에 조금 제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예체능 계열 음악을 조금 추천드리는데, 방과후 강사들과 겹칠 일이 조금 적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학교에는 바이올린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이미 강사들이 많이 있고 악기도 작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다 악기를 보관하거나 악기를 들고 다니는 강사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의 악기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우를 사실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지도 명목으로 소수 운영이 가능합니다. 악기 지도를 20명, 30명 하면은 사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악기 지도의 특성상 5명 이하로만 받겠습니다. 또는 7명 이하로만 받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을 때 이게 명분이 있습니다. 왜 선생님 6명밖에 안 가르쳐요? 왜 선생님 10명밖에 안 가르쳐요? 악기 지도는 개별 지도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납득을 하죠. 방과 후 강사들은 학생 수에 따라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을수록 좋지만, 교사들은 차시당 수업료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은 전혀 메리트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은 수의 학생으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운영하기에도 편하고 아이들에게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운영으로 수업보다 훨씬 더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고, 많이 학생들이 모집되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한테 저는 기타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우쿨렐레를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한번 모일 때 20명에서 3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교육과정으로도 2개에서 3개 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육과정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죠. 자, 단점이 있다면 목이 튼튼해야 됩니다. 내가 수업을 연달아 하는 거에 더해서 악기를 다루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목이 기본적으로 약하면은 굉장히 제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이크를 활용해서 극복 가능하나 목이 자기가 기본적으로 많이 약하다면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예체능 계열 음악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개인 사례인데 저번 시간에 경기도에서도 근무했다 했었죠. 경기도에서는 토요 방과후를 실시했습니다. 기타를 활용해서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평소 수업 시간에 기타를 치다 보니까 저희 반 학생의 학부모들 중에서 학우니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별도로 기타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그러면은 방과후 수업을 해봐라. 언제 할까요?
6학년이니까 평소에 힘드니까 토요일 날 괜찮겠냐? 저는 그때 미혼이었기 때문에 제안을 수락했고 매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이제 12시 반 정도까지 토요일 오전마다 4시간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때도 당시에 차시당 3만 원을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에 4차시니까 12만 원. 그래서 매월 4주면은 48만 원, 길면은 52만 원까지 한 10개월 기준으로 500만 원 정도씩 매해마다 부업으로 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서 5년을 근무했었는데 첫 해를 제외하고 두 번째부터 4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정확히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4년간 총 강사비를 그래도 한 2천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전남으로 넘어와서는 평일 방과후를 실시했었습니다. 기타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방과 후에 무료로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교내에서 방과 후 수업이 이제 피구를 진행하는 교내 교사와 배드민턴을 진행하는 스포츠 강사 그리고 합창부를 지도하는 교내 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피구 교사가 전출을 하게 되면서 그 자리가 비게 되어서 저한테 이제 피구 수업을 하지 않겠냐 했었는데 저는 피구 수업은 싫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기타를 안 그래도 배우고 있으니까 공짜로 가르치지 말고 그러면은 돈 받으면서 해라 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아이들한테 기타도 가르치고 우쿨렐레도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연 150시간 정도를 진행했고 이제 시간당 3만 원씩 받았기 때문에 총 강사비가 한 45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디스쿨 자료도 내가 바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쓰게 되죠.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알아보거나 다시 구성해야 되거나 준비할 게 많으면은 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의 제목 중에 겸직도전 A에서 Z라고 말한 것은 처음에 방과후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왜 좋은지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까지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안내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3차 시 작은 재능 개발 우쿨렐레를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